하재근 평론가님, 저도 이제 곧 언젠가는 자녀가 생기겠지만 결혼을 하니까 이게 안 했던 고민 생기더라고요.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예, 과연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 증여세라는 것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무상으로 이전되면 한마디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니까 네. 부모가 자녀 취직 선물로 뭐 자동차를 사준다든지 그렇죠. 자녀 결혼식 때 신혼집 마련을 돕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이거에 대해서 딱 정해주는 상속 증여 세금 상식 자료를 발간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통념이라는 거를 뛰어넘는 어떤 많은 액수의 세뱃돈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건가요, 최진영 변호사님? 사회 통념을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이게 상속 증여세법에 이 부분이 있는데요. 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직계 존속,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2천만 원, 10년 동안 다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 외에 기타 친족, 그러니까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그 가족들로 인척들로부터 받은 돈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 합해서 3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이런 문제가 되냐 하면은 그냥 돼지 저금통에 넣어놓으면은 국세청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만 최근에 이제 그 주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한 1년에 통계적으로 한 20만 계좌가 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미성년자 계좌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게 밝혀지다 보니까 이거 혹시 이렇게 내가 넣었다가 증여세를 때려 맞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집안에서 10년에 2천만 원 그렇다면 1년에 200만 원씩 되는데 아이들이 1년에 200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세뱃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 자료집까지 냈지만 이 사회 통념이라는 게 조금 정확히 와닿지는 않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인정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최진영 변호사 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10년에 2천만 원이잖아요. 이 이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세뱃돈으로 얼마를 주든 별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법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 최저선이 5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최대 50만 원 정도까지는 세뱃돈으로 준다 하더라도 크게 과세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액수를 국세청 관계자가 얘기하기는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까 최진영 변호사 설명했듯이 2천만 원, 10년 동안 2천만 원 안에서 세뱃돈이 지급된다고 하면 그걸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걸 일회성으로 하면 50만 원 정도 그리고 10년간 2천만 원 범위 내라고 하면 그것이 크게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뱃돈이 말씀하셨다시피 10년간 2천만 원까지 하셨는데 그게 설령 넘었더라도 또 어떻게 쓰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하는데 김문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액수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용 범위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용 범위 내에는 또 사회 통념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얹혀집니다. 세뱃돈이 2천만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이나 학비 등으로 사용이 됐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제외되는 용처입니다.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뚜렷한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유도 타당하게 좀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혼수용품. 이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처로 풀이가 되고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교육비로 써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데에도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내준 경우, 그러니까 다각도로 보고 있어요. 증여세 부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계좌에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교육비로 쓰라고 줬는데 이걸 계좌에 모아놨다가 추후에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뭐 궁금증을 풀려고 여쭤봤다가 뭐 더 복잡해졌어요. 세뱃돈 안 받고 말 것 같은데. 이러다가. 네, 이 사회통념이라는 단어가 뭐 계속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자신이 양심의 손을 얹었을 때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